JTBC의 손석희 씨가 앵커 브리핑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가 소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앵커 브리핑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일종의 시를 읽는 것 같은 그 분위기로 봐서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특이한 것이 손석희 씨의 그 모습이 그 멋지게 차려놓은 스튜디오, 그 다음에 잘 차려입은 그 의상, 거기에도 불구하고 그 소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의 모습은 어떤 느낌이었는가 하면은 그 물속에서 아주 힘이 넘치게 헤엄쳐 다니는 잉어를 보는 느낌이 아니고, 낚시해서 건져 올려서 그 벽에 실을 감아서 매달아 놓은 바싹 마른 명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렇게 실을 읊는다든지 혹은 아주 짧은 수필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코너에서는 그 진행자가 그 삶이 충만한 모습이라고 해야 하겠죠. 어떤 그 생명력이 넘치고 그 사람을 봄으로써 우리가 정말 그 힘에 의해서, 파워에 의해서 아주 정돈이 되면서 삶에 우리도 또 다른 어떤 샘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는 대단히 거리가 멀더라. 뭔가 좀 괴롭고 구겨지고 그리고 수분이 증발해버린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또 특이한 것은 또 있었습니다. 손석희 앵커가 한 이야기가 이 소반이 감옥 안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이 소반, 그러니까 무슨 작은 밥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겠죠. 그것을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라고 하더군요.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것이 있었는데, 그 소반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책도 보고 할 수 있는, 감옥에서는 모든 것이 다 귀하고 이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는 소반인데, 소개하고자 하는 그 A씨는 소반이 없었죠. 그래서 나도 저게 좀 있었으면, 그걸 간절히 원했다고 합니다. 그게 있으면 거기에 그것을 놓고 책도 읽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랬는데 이제 1심 판결을 받기 하루 전날 그 소반을 넘겨받았다고 하죠. 그 먼저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제 나는 나갈 테니까 양보하겠다 그랬는데, 결국 그 다음날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지 못하고 있어야 되는데 곤란한 사정이 됐죠. 이 소반은 A씨한테 줘버렸고, 그래서 달라는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A씨는 그것이 불편해가지고 다시 돌려줬다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감옥이라는 곳이 그렇게 사유재산권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곳이구나. 이런 감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잘 모르죠. 거기에서 전해오는 내용도 그다지 우리와 가깝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먼저 그 소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것을 자기 혼자만 독차지해서 쓰는구나. 그 공동 거주구역에서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불가침의 것이었던가, 그런 궁금증도 좀 생겼습니다. 아마도
같이 쓰지 않았을까? 그것을 혼자만 독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가능할까? 혹은 그 사람이 따로 독방에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알고 이런 물려주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보고 나는 제일 먼저 궁금한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손석희 앵커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그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연구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올림푸스 산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소반이 하나 있으면 책을 읽을 텐데 내가 좀 삭막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나 간절히 책을 읽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독서를 하면서 지내는구나. 그러면 밖에 있을 때는 얼마나 독서를 했을까? 아니면 밖에 있을 때는 생활이 복잡해서 책을 읽을 수 없었는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제 비로소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서 독서에 탐닉하게 된 것일까? 이런 좀 엉뚱한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법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감옥에 있는 사람의 자세, 그것이 비록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미결수인 것 같기도 하고 또 A씨라는 사람은 기결수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물론 그 방송상으로는 굉장히 불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감옥에 있는 사람의 자세는 자기 자신이 어떤 법을 위반했다 하는 혐의를 받고 있고 그것도 검찰로부터 유죄라는 그 심증을 그게 형성이 된 상태에서 재판 중이다 혹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감옥은 독서를 즐기면서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흔히 감옥을 은어로 학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아주 원초적인 아주 수준이 좀 낮다. 그러니까 우리 감옥에 가지 않는 일반 국민은 어린 아이부터 당연히 지키는 그런 법을 지키는 준법 생활에 대한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내가 왜 법을 위반했는지 앞으로 다시 형기를 마치고 나면은 다시 다른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갔을 때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그리고 남들과 아주 잘 어울리고 공존하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런 것을 스스로 수양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교과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 형벌 제도를 교육형 제도라고 하는 것이 책을 많이 읽어서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저 옆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고 그리고 옆 사람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폭력이 아닌 방법으로 그 분쟁을 해결하는 이런 능력을 지닌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바꾸어가는 그런 공간이다. 그런 기간이다. 좀 딱딱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원칙적인 이해입니다. 그런데 손석희 씨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질감을 느꼈던 것이 마치 감옥에 대단한 어떤 지사, 뜻을 지닌 사람이 들어갔다든지 거기에서 독서를 하는데 그저 원하는 것이 일반인들처럼 먹고 입고 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독서를 하는 것을 그들이 원했다. 이러고 보면 감옥에 못 들어간 우리들이 좀 열등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좀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왜 자기에게는 잘못이 아예 없다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 그리고 손석희 씨는 감옥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고상한 사람처럼 표현을 한 것일까? 이런 것들이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보통은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닐까? 나는 물론 수사 대상이 됐을 때 하고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됐을 때 그리고 수감이 되었을 때 그 과정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가 점점점 축소해가는 것을 도표처럼 정리를 해놓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도 설명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억울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어도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지식인이고 또 뜻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는 나는 아직은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따지면 대중을 상대로 하는 방송을 하는 앵커가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을 좀 추앙하는 듯한 그런 부분에서 주제와 상관없이 상당히 보기 어려운 방송이었다. 혹은 이질적인 세계가 느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처럼 그가 좌파 성향인가? 좌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나 우리 인간과 인간이 소통할 수 없을 정도로 먼 거리, 그렇게 간격이 있는 존재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